자, 전체 시장에 대해서 설정 범위 가져갑니다. 만약에 LG전자를 제외한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량 매도입니다. 응?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아유, 뭐, 이게 뭐, 더 오를지 내릴지, 그거는 저도 몰라요. 다만, 경험 칙상의 기준을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LG화학을 제외한, 뭐, LG화학도 부담된다 하시면 애도 정리하셔도 돼요. 뭐, 쫓아다니면서 이제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LG화학을 제외한 2차 전지 전체 물량 현 주가 기준 100% 비중 정리. 변곡 1 가능성 확대. 장 마감 후, 장 마감 후, 응? 장 마감 후 뭘 봐요? 동영상 전략 참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전체 문자로 나갈 테니까 이 기준에 문자 매매 사인까지 무료방까지 싹 다 올려드리세요. 지금이라도 정리하십시오. 나중에 예전처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15만 원 찍고 밀려서 우리가 정리한 이후에 흐름처럼 또 10만 원 이탈되면 그때 손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일 폭락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리하고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대처하자는 얘기지. 뭐 이걸 가지고 뭐 폭락이 나올 거네, 뭐 끝났네, 이걸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거래대금의 기준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건데? 어? 아, 나 또 소름 돋으려고 그러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 농담이 아니라. 어? 어떤 이야기를? 자, 보시자고요. 포스코 홀딩스의 거래대금이 지금 시가총액이 56조면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대비해서 7분의 1, 8분의 1 수준, 8분의 1, 68에 48, 40조니까 400조니까 얼마 계산도 안 돼. 400조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60조가 안 되니까 400조에 55조면은 7배, 7.5배 정도? 그 정도죠. 그런데 거래대금 오늘 지금 7조를 넘겼어요. 7조를 넘겼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분명하게 오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 변동률이 뭐 상상을 초월하죠. 마이너스 9%까지 내려왔었어요.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런 기준은 변곡의 기준이 형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주봉에서도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 이게 이제 최고점의 정점이 돼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이게 어디까지 나오려나? 앞전의 흐름에 이게 어디까지 나오는 건가? 아, 저기까지 나오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요 자락의 기준이죠. 18년도의 기준에 18년도에 IR을 할 때입니다. 아마 저 때가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액면 분할 50분의 1로 했을 때 기준일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되면서 변동률이 이렇게 나오고 거래대금이 7조? 잠깐만요. 7천억?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잠시만요. 거래량이 이렇게 보면 계산이 안 되는데 7조 잠시만요. 다시 봅시다. 7조가 아닐 텐데 7천억일 텐데 7천억 그죠? 저 기준이면 7천억. 그리고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 주봉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나 놀라가지고 하루에 거래대금이 그럼 여태까지 윤정도가 뻥친 것뿐이 안 되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자, 거래대금 이렇게 보시면은 IR 진행했을 때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요때, 요날 어마어마한 꼬리가 달리죠. 삼성전자의 기준에서는 저런 변동률이 나오기 힘들잖아요. 8% 올랐다가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그게 이제 1월 31일이고 IR 실적 발표 이후에 IR을 할 때입니다. 그 IR을 할 때 50분의 1 액면 분할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터진 거래대금입니다. 얼마? 3조 3,500억. 3조 3,500억. 이 거래대금을 물론 이때 5월 말에 한번 3조 1,600억이 터진 날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블록이려나? 하여간에 이날은 캔들의 그 변동이 없는 상태인데 아마 블록 딜일 가능성이 있고 뭐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종목 하나의 거래대금이 3조를 넘겼다라고 한 게 이때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전에는 뭐 삼성전자 수준에서 1조 넘기는 게 가끔 한번 있었고 없었어요. 거래대금 자체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이 3조 3,500억을 누가 뚫었다 그랬어요? 셀트리온이 뚫었다니까? 국민주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셀트리온. 윤정도 목소리 막 씩씩해지는 거 봐. 응? 언제요? 2020년 11월 25일 날. 2020년 11월 25일 날. 그게 뭔데?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하고 얘가 24% 올라온 날이에요. 정확히 11월 25일. 날짜도 안 틀려. 응? 이때 3조 6천억 터지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거래대금을 바꿔버린 겁니다. 순위를. 그러고 나서는 뭐 그 다음에 빠바방 아까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래대금 그렇게 많이 터진 날들이 많아요. 많아. 무지하게 많아. 그래 결론적으로 원고 작업, 온라인 교육, 원고 작업 이게 이제 종목 검색기 원고 작업으로 쓸 그 내용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건 외우셔야 돼. 달달달달. 왜냐면은 2020년 1월 2일 날이 마지막 거래대금 5조 미만인 날이에요. 유가증권 시장 지금 2,100조 정도 하는데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하루에 5조 미만인 날이 이 날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 날이 2020년 1월 2일이. 그리고 코로나19 터지죠. 그러고 나서 농담해라 유동성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 정신 나간 친구들 시장이 왜 오르는지 모르겠대. 야, 이 정신 나간 애들아 지금 재난지원금 주고 있잖아. 그 돈이 상상을 초월한다. M1, M2 증가량이 그게 뭐 상상을 초월한다. 나 20만 원뿐이 안 받았는데 그런 정신 나간 애들이 우리 무슨 방송에 뭐 매출 1등에 그런 애들한테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결론은 44조 터져요 이게. 그러다가 올해 다시 5조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대바닥인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하루에 코스가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하루에 지금 7조 3천억 터졌다니까? 아니 올해 1월 달에 제일 거래대금 적을 때가 5조인데 유가증권 시장이. 그리고 코스닥은요 제일 적을 때가 4조 3,600억인데 오늘 하루에 포스코 홀딩스가 7조 3천억. 얼마 전에 지금 월요일 날 4조 6천억인데 오늘이 7조 3천억이에요. 만약에 이 거래대금을 이제 정점이잖아. 4조 6천억도 아니고 7조잖아. 이걸 못 넘기면 고점 얘는 못 넘기는 거예요. 오늘 고점 못 넘기는 거예요. 당분간. 뭐 1년 지나서 넘길지 뭐 모르겠는데 못 넘기는 거예요. 못 넘깁니다. 시가총액을 봐야지 또. 시가총액까지 다 감안했을 때 또 지주사 성격이죠. 어찌됐건 자체 사업에 철강이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대 거래대금이 2021년도 44조 터질 때 그때 다 바뀌는 거예요. 44조 터질 때. 거래대금 44조. 하루에. 삼성전자 8조 터진 날 하루에 44조 터져요. 1월 11일 날. 저렇게 되면서 시장에 강세 나오고 고점이 형성되고 거기서부터는 고점을 더 이상 못 넘기죠. 잠깐 넘긴 거 저런 거 의미 없다 그랬잖아. 거래대금 둔화되면 종목이든 시장이든 저기서 꺾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기준에서는 시장이 꺾일 거냐? 아니지. 왜 꺾여? 이 좋은 장에 왜 꺾인다고 생각해요?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대치인데. 결론적으로 이 기준의 흐름을 어떻게? 8조 3천억까지의 삼성전자 7배 시가총액이 7배인 삼성전자가 8조 3천억이 사상 최대치고 제 기억이 맞다면은 7조 넘긴 종목 자체가 없어요. 포스코홀딩스 이외에.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에코프로 BM처럼 시가총액 140조 2위야? 그것도 아니잖아. 없다니까? 없어요. 이 당시에 1월 8일 날 이 당시에 현대모비스 장중 상한가 갔을 때가 2조야. 장중 상한가 찍을 때가 시가총액 10위. 예? 뭐 40조 수준이었지만은. 대부분이 5조를 못 넘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4조 원대가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었단 말이에요. 4조 원대가. SK 뭐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응? 그런데 지금 4조 6천억을 터뜨리고 거기까지 좋아. 7조를 터뜨렸어? 근데 7조를 터뜨린 것도 좋아. 7조를 터뜨린 것도 좋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근데 그게 정점이 형성이 돼버려요. 그러면 교육할 때 뭐라 그랬어요? 병곡 1, 병곡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거래가 가장 정점으로 터지고 꺾일 때
바닥에서 거래가 가장 최대한 터지고 돌릴 때, 또 고점에서 최정점에서 터지고 꺾일 때, 이게 변곡 1로 잡힙니다. 근데 만약에 월말까지 해서 차익 실현이 질질질질 나오면 얘는 이걸로 끝인 거야. 주봉에서 요 꼬리를 감싸지 못하고 계속 밀리면 끝나는 거야. 일봉에서 이미 끝났어요. 근데 내일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다만 내일 거래대금, 우리의 기준 뭐예요? 7조 수준의 거래대금을 형성하고 고점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내일 7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조, 3조 갖고는 안 돼, 이제는. 4조 6천억이 최고점이잖아요. 그럼 최소 4조. 4조가 터지고 양봉 나오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 4조가 터지고 양봉 나오는 거. 고점은 아직 아니니까. 76만 4천 원이 되려면은 이 종가 대비해서 20% 올라와야 되나? 그죠? 거의 뭐 여기서 좀 더 밀려버리면 한 20% 가까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20%가 우스워? 평상시에 무슨 개뿔 뭐 5%, 10%, 10%가 뭐야? 3%, 5%, 2%, 1%. 그 이전에는 변동도 없던 친구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20%를 올려야 된다? 그러려면 거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최소 7조가 나와야 돼. 오늘 거래대금을 못 넘기더라도 7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냥 양봉의 기준에서 점진적인 뭐 캔들 요만한 크기로 가져가겠다? 그렇다면 가격 반발력의 기준에서도 얼마? 거래대금이 얼마? 4조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럼 얘만 그러냐? 아니야, 나머지 다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나머지 다. LG화학은 우리가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니까. 얘도 이렇게 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개풀이나 올라온 게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말 함부로 해서. 근데 올라온 게 없잖아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 2차 전지 순환성의 기준이 아니고 자체적인 펀더멘탈 가지고 움직임 가져가면 돼요, 얘는. 근데 조금 힘들겠다 싶으시면 뭐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신규 가입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혹시 뭐 2차 전지 다 팔았는데 얘를 막 몰빵을 했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전일 대비 보시면 되고. 나머지들도, 나머지 종목도 상황에 따라서는 뭐 기준을 잡을 텐데, 뭐 간단하게 놓고 보시는 부분이 일봉 기준에서의 거래 대금의 설정 기준입니다. 뭐 만약에라도 예를 들면은 하나씩 다 집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진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얘 창사 1의 사상 최대치라니까 지금. 이게 변곡 1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유지. 오늘 뭐 정리한 건 루니 손절한 거고,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차익 실현 잘한 거고. 2차 전지는 우리가 안 갖고 있어서 계속 고소하다가 아니에요. 이 거래대금 거래량 개뿔이나 거래량 의미 있어요? 거래량 아무 의미 없죠. 거래 대금이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래 대금이. 거래량 아무 의미 없어요. 거래 대금입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3조를 넘겼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1조만 넘겨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1조만 넘겨주세요. 1조만 넘겨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1조만 넘겨주세요 했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12%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거기서 물량 받은 거 차익 실현 욕구 터져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온단 말이지. 오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이고 장 끝나고 봤더니 퇴근하고 봤더니 너무너무 깨져 있고 밀려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에서부터 내일까지 계속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으로 있을 땐 그걸 왜 팝니까? 그잖아요.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면은 정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이수익을 먹은 거예요. 낸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뭐 여전히 우리 차익 실현 단가보다 위에 있어요. 우리 차익 실현 단가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장중에 우리 차익 실현 단가로 왔으니까 밑에서 뭐 어떻게 해야지 필요 없어. 거기다가 우리 지인분들 중에서도 그런 소문이 많아요. 어떤 거냐면은 은행 퇴직하셨는데 젊은 분인데 뭐 퇴직금을 10원 받으셨 10억. 그러면 이제 뭐 젊은 분이 아니실 수 있겠죠. 하여간에 그분이 에코프로 뭐 8만 원에 사가지고 120만 원에 털었대. 근데 에코프로가 150만 원 넘기고 오늘 160만 원까지 갔나요? 예를 들어서 150만 원대 갔죠. 그럼 그분의 심리가 어떨까? 윤정도는 36년을 봐갖고 멘토링 서비스를 24년을 했잖아. 다른 전문가들이나 뭐 내가 전문가입니다 하는 사람 비교 자체를 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땐 그분은 120만 원을 팔아놓고 만약에 어제 팔았다고 치면 어제는 120만 원을 팔았으면 뭐 신문에 나온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막 배 아파갖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위로 올라갈 때 따라 붙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밑으로 내려왔을 때 낙폭과대하고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100명이 에코프로를 8만 원에 사서 100명이 에코프로를 8만 원에 사서 이 수익을 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 두 명도 안 나옵니다. 농담이 아니라. 한 명, 두 명이 안 나와요. 왜? 이런 종목이나 이런 기준을 정상적이다 생각하고 절로 따라 붙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도 얘를 언제 넣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력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으면서 이 단가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얘 수익률이 7,433%야. 얘 수익률이. 예전에 넣을 때 제가 NH를 계속 쓰니까 아마 뭐 이걸 2017년도에 넣었을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어제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 매입 금액이 매입 금액이 문제 아니라 매입 단가가 어디 나오는데 매입 단가가 17,000원 뭐 만원 얼마야? 모르겠어. 17,000원인가 뭐 그렇게 기억이 나던데 하여간에 7,400%에 7,400%.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이 8만 원에 사서 에코프로를 120만 원까지 갖고 올 때까지 안 팔았다는 거는 제가 볼 땐 그분이 10억이 여윳돈인 거예요. 퇴직금 자체가. 집안이 좋은 거지. 왜? 아니 바보도 아니고 중간에 이번에도 40% 밀렸는데 냅뒀더니 더 갈 거야 이 생각으로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주식을 아예 매매를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거 묻어버렸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신라젠을 굉장히 저가에 사셔가지고 15만 원 찍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팔고 가져가신 분이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한 달 가입하시더라고. 그 당시 기준에. 그러더니 한 달 거의 끝날 무렵에 신라젠을 딱 오픈을 하세요. 한 번도 매매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수익률이 700%가 나오더라고. 그 이상이었죠. 원래 7,000원에서부터 15만 원 간 거니까 걔가 저점이 700원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고본 입장에서는 윤정도 같은 애들은 아직 발바닥으로 보시는 거지. 왜? 야, 냅뒀더니 700%야, 인양반아. 이 신라전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데 네가 함부로 뭐 여기서 고점이라고 팔라고 그러고 대표님 바로 단타 치라고 그러고 난 단타 안 쳐. 그리고 연장 안 하시고 나가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신라젠 만원 까질 때까지 안 팔아요. 끝까지 안 팔아요. 7배 나올 때까지 그 중간에 막 고점 대비 20% 밀려도 안 팔고 그런 분들이 중간중간에 15만 원에서 20% 밀렸다고 팔까? 30% 밀린 다음에 다시 반등 나와서 14만 원 왔단 말이야. 거봐. 더 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전략을 잡는 거야. 그런 패턴에서 만 원 깨지는 거야. 건물 몇 개 날린다고. 농담이 아니라. 건물을 몇 개를 날린다고. 뭐 쓸데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요. 우리가 원래 공부하기로 했던 것만 보시자고요. 삼성전자 보여드렸고 포스코 퓨처엠 홀딩스 보여드렸고 포스코 퓨처엠 보여드릴 거고 LG화학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도세는 안 나갑니다. 2차전지 갖고 있는 거 싹 파세요. 일단은 이거는 병곡입니다. 뭐 어떤 걸로 봐도 이건 기술적으로 어떤 거를 봐도 이거는 병곡이래요. 끝. 3월 13일이 한 번 있어요. 3월 13일이 3월 23일이 아시다시피 그때 포스코 퓨처엠의 변동률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날 3월 23일 날 변동률이 컸던 게 에코프로 BM도 22% 올라가다가 박살. 에코프로는 9%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10%. 야,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아이, 거짓말쟁이들 진짜. 윤종돈 다 기억하는데? 에코프로 BM 어떻게 됐어요? 이날 마이너스 1.64까지 내려간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22.9에서 이걸 명확히 보려면 얘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에코프로.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으려나? 무슨 말이냐면은 에코프로에 이 5분 만에 다 깨진 건데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내려왔어요. 아닌데 종가가 0.44인데 그럼 어떻게 잡아드려야 되나? 이게 30분 봉이 나오려나? 30분 봉이 3월 23일이 나오네. 그럼 10분 봉은 10분 봉으로 나오려나?
아니 그렇게 땡겨서 봐야 되니까 20분봉이 나오겠다. 20분봉 한번 봅시다. 5분만이라 그게 뭐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자 농담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3월 23일 날 어? 자 한 방에 내려왔죠. 41만 6천 원까지 40만 6,500원까지 내려왔네. 40만 6,500원 49만 5천 원에서 40만 6,500원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 에코프로도 볼까요? 그리고 금양 하나 보고 계속 나머지 볼게요. 에코프로 BM. 아니, 이런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왜 처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그런 얘기를 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까 인천동 고선생님께서 처음 봤어요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근데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야 이런 장 처음 봤어. 야 미쳤나 봐. 뭐 그 걔네들이 나쁜 애들이지. 지들이 모르면은 입이라도 꼬매고 있으면 되는데. 예? 자, 에코프로 BM 봅시다. 에코프로 BM 23일 날 고점 22%거든요. 이게 22%? 26만 2,500원. 야, 이게 3월 23일 날 고점입니다. 응? 얼마 전에 7월 3일 날 26만 원대에 포착이 된 거거든요. 7월 3일 날 검색기에서. 어? 그것도 한번 진짜 볼까? 저 26만 2,500원이잖아요. 검색기에서 그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게 7월 3일 날 26만 2천 원인가 그래요. 응? 에코프로 22% 오른 날. 이거 보세요. 26만 3천 원이잖아요. 26만 3천 원 포착된 게 7월 3일 날. 참나. 하여간 이날 26만 2,500원에서부터 이렇게 밀립니다. 5분 만에 이게 아마 5분짜리 봉일 거예요. 20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요 저점까지 내려온 게 어찌됐건 22만 원까지 내렸어. 그럼 얼마야? 26만 원에서 22만 원이면 4만 원이 내려왔네. 4만 원. 15%? 17%? 금양은요? 금양하고 이날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상한가 수준이었어요. 상한가 수준. 왜 이걸 처음 봐? 윤정도 머릿속엔 다 기억이 있는데. 금양 이날 얼마까지? 예, 이게 상한가 수준이거든요. 79,400원에서 약 8만 원이라고 잡고 67,200원. 13,000원 내렸네. 20%는 채 안 되겠네. 어마어마하죠. 아까 문자 나가고 나서도 계속 밀리죠. 밀릴 수밖에 없다니까. 52만 3천 원에 받은 물량들 어떻게 할 거냐고. 걔네들이 한번 들어 올린 거고 그 다음엔 다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 매물은 이제는 그게 매물이 된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거래대금이 어렵나? 안 어렵죠. 이 거래대금을 넘기면서 고점을 넘기면 시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색기에서 나올 때 우리는 정리했지만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꼬리 달리면 끝난 거죠. 근데 거래대금이라도 오늘 별로 없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터졌잖아 거래가. 그리고 윗꼬리 정도가 아니라 변동성이 가만히 안 되죠.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얘처럼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얘 거래를 넘기면 돼. 예? 뭐 포스코 피처밀 아까 BM으로 볼까요? 얘 거래대금을 넘기면 돼. 3월 23일 날의 거래대금을. 이날의 거래대금을 넘기면 돼요. 여기까지 점진적으로 돌렸어. 넘길 때 여기를 넘길 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거래 터졌죠. 이날 2조 6천원까지. 그러면 상관없어. 그러면 그 가능성을 보자는 거지. 가능성을. 퓨처엠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래대금을 2조를 넘긴 적도 없었고 1조를 넘겨도 그게 어마어마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래대금은 2조를 넘긴 적도 없는데 물론 주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3조 이상이 터졌단 말이에요. 3조 5천억. 야 이게 계속 터질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 터지면 올라갑니다. 터지면 올라간다니까.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 제한적이다. 왜?
포스코홀딩스가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도 같이 하여 변동률이 나와야 되는데 포스코홀딩스의 7조 6천억 이 수준 마감 때까지 뭐 8조 가까운 수준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거래대금 삼성전자의 1월 11일 2021년 1월 11일 거래대금 8조 2천억 원대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410조다. 얘는 54조다. 근데 어떻게? 그 거래대금 쉽게 나와요? 이 7조라는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가격 반발력은 찔끔찔끔 나올 수 있어도 왜? 역부익장으로 급락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가격 반발력은 찔끔찔끔 나올 수 있고 매수 대기 자금이 있기 때문에 질질질질 누르고 미련을 갖게 하는 흐름이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은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응? 얘가 안 나오면은 결국은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 그룹주 기준에 못 움직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시가총액 높은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도 지금 거래가 유통 물량이 없잖아요. 유통 물량 없는데 회전율을 이빠이 잡아 당길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 2조가 터졌어. 2조가 그냥 이렇게 보면 2조 터질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얘도 포스코 홀딩스가 가야 될 것 같은데 홀딩스가 못 가고 얘가 2조를 막 터뜨려. 아닌 것 같은데? 농담이 아니라. 응? 어렵게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시가총액이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포스코 DX입니다. 얘도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얘는 근데 얘가 개별적으로 막 혼자 가려나? 그건 뭐 나중에 수급 보면 한번 보죠, 뭐. 응? 얘는 뭐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응? 아니, 미련을 갖는 기준이 아니고, 옥석 가리기를 하는 기준도 아니에요. 근데 꼭 봐야겠다 하면은, 예소 거래대금 1조가 터지는지를 보면 되는데, 거래대금 1조라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고 뭐 1조 월봉 다 보시면 돼요, 1조 월봉 다. 변곡의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점에서의 거래대금은.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주들 놓고 보시면 에코프로 BM 마찬가지. 수급이 너무 좋아요. 땡겨서 볼까요? 수급이 진짜 좋나? 그렇게까지 아닌 것 같은데. 공매대처 상환 부분 빼고 나면은 뭐 신규 매수의 기준은 제한적일 것 같은데요. 거래대금은요.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에 오늘이라도 감싸놔야 되고 내일이라도 감싸놔야 되고 금요일이라도 감싸놔야 되는데 감싸 안지 못하면 변곡의 인식이 잡혀버리죠. 월말까지 빠지면 월봉에서도 변곡의 인식이 잡히죠. 거래대금은 터질까? 5조라는 거래대금이 우스운 거라 그랬어요. 지금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혼낼 거예요. 여러분들께도 당장의 이익이 눈앞에 있다 보니까 비이성적인 거에 대해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수천 번을, 수천 번은 뻥인가? 응? 이수페타치도 안 된다 했잖아. 왜 또 밉다미호가 됐어? 각국에서 또? 전략 나중에 또 잡아드릴게요. 성과 혜택은 상관이 없다니까. 결론은 에코프로 BM의 5조라는 거래대금이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5조라는 거래대금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5조라는 거래대금을 잘 생각하시라고. 또 보여드려요. 올해 들어서 거래대금 코스닥이 1월 달에 가장 안 나왔을 때가 코스닥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4조 3천억이었잖아요. 근데 종목 하나가 5조가 나와서 저 5조의 거래대금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래대금이겠냐고. 저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은 고점 돌파 못 한다니까. 윤정두가 왜 얘기하는데 다른 녀석들 얘기하는 거 배터리 아저씨 그 정신 나가네 얘기하는 걸 듣고 계시냐고. 에코프로 BM이야 200만 원 가도 에코프로가 20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고요. 정신 나가네지. 밑도 끝도 없이. 그리고 저도요 5종목 갖고 있는데 대박 나서 정신 나가네지 그거. 올해 들어서 코스닥 기준의 가장 저점이 4조 3,600억이에요. 그 거래대금을 에코프로 BM 하나 혼자서 넘겼는데 넘긴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넘겼는데 문제는 그 거래대금이 또 터질 수 있냐 이거. 그러니까 5조라는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도 안 나올 땐 4조 3천억인데 5조라는 거래대금이 그게 엄청난 거래대금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변곡의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 바닥과 고점에서의 거래가 터지고
돌려지는 흐름을 변곡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렸잖아요. 그죠? 아까 분명하게 매도 사인 냈어요. 오늘 야간 방송 때 예? 방금 올려드린 LG화학을 제외한 2차전지 전체 물량 현주가 기준 100% 비중 정리 변곡 1 가능성 확대 이 부분 캡처해서 원고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거 못 돌리면 안 돼. 이번 달 말까지 이거 못 돌리면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전지 전체가. 에코프로는요. 에코프로도 지금까지의 기준에 이런 흐름은 없었어요. 그죠? 19%에서 마이너스 12%까지는 없었잖아. 어? 일봉의 기준에 19%에서 마이너스 12%까지는 없었잖아. 9%, 10%짜리는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3월 23일 날 뭐라 그랬어요? 이건 시스템의 에러일 수 있다. 이런 경우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온다. 근데 이거는 지금의 현재 기준은 변곡일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개뿔이나 더 샀단 말이야. 왜? 이게 조금 전에 보신 포스코 엠텍이랑 비슷한 거죠. 포스코 DX랑 비슷한 거죠. 포스코 DX랑 비슷한 거. 포스코 DX가 요 상황이고, 응? 요 거래대금은 넘길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1조는요 쉽게 넘길 수 있어요. 왜? 얘가 시가총액이 이 당시 기준에 50만 원까지 찍었잖아요. 50만 원이라고 잡으면 13조고 40만 원이라고 잡으면 10조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1조 5천억일 때 상한가를 갑니다. 거래대금 1조를 터뜨리면서 1조 5천억짜리가 1조를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가요. 그러면 얘가 그 1조라는 거래대금은 터져 있었고 그 거래대금을 넘길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 정도의 등락 변동률에 대해서는 그거는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비이성적인 흐름이고요. 넘길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요때 상한가 가잖아요. 이게 1조 5천억일 때. 주식수 1,900만 주짜리. 예? 여기서 얼마예요 그러면? 8만 원이니까. 종가 기준에 8만 6천 원이니까. 이게 1조 5천억이라고. 근데 거래대금 1조 찍고 상한가. 그 다음날 한 번 더 오버슈팅. 그리고 15만 원이 정점. 근데 에코프로가 이때 이거를 못 가? 3월 23일 이후에? 그래서 그때 기준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의 기준에 얼마? 4조예요, 4조. 4조. 에코프로 BM 5조. 그럼 이 4조의 거래대금을 뭐 개뿔 2조 6천억이나 4조나 뭐 비슷할 것 같은데 100% 못 가가 아니라 4조가 터지는지를 보고 기준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 종목이 앞전 고점을 계속 넘길 때 배터리 아저씨나 또 다른 쪽에 정신 나간 애들 얘기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실 때 기준 우리가 얘기했잖아. 얘가 뭐 끝내줍니다. 대박입니다. 뭘 끝내주고 대박이야. 거품이 지금 장난이 아닌데. 결론은 거래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래대금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거래대금이 그 수준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그 수준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가야 돼요. 그 수준에. 양봉이면 상관없다니까. 그럼 내일이라도 감싸 않으면 상관없어요. 주봉 기준에 감싸 않으면 상관없어. 감싸 않으면. 감싸 안지 못하면 끝. 어렵지 않죠. 이제 와서 정신 바짝 들죠. 그래도 뭐 윤정도 네가 뭐 포스코 퓨처엠 53만 원 판 거보다 그래도 위에서 파는 거다 야. 그렇게 해서라도 파시면 다행이라니까 농담해라. 안 팔잖아. 포스코홀딩스 이날 고점 대비 장중에 7% 9% 밀리지 않았었나요? 월요일날 제 기억이 맞다면 볼까요? 안 팔잖아. 안 팔고 냅뒀더니 더 가더란데 오늘은 팔겠어? 안 판다니까. 응? 안 파신다니까. 자, 요거 좀 68만 2천 원 찍고 62만 1천 원이면은 딱 10% 밀린 거 아니에요? 6만 8천 원, 7만 원 빠졌다가 한 10%딱 밀린 거죠. 10%가 밀리는데도 안 팔았던 분들이 10% 밀렸는데 안 팔고 뭐 대박이에요. 냅뒀더니 나갔어요 하신 분들께서 여기서 팔 수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안 팔아. 아니 내일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제일 중요한 거 다 필요 없다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야. 내일
점진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변동률은 23% 가주세요. 16% 올라주세요. 이거잖아요, 솔직히. 에이, 냅두니까 한 달 만에 한 5%만 가지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잖아. 뻥치지 마시고. 얘를 들어간다는 자체가 단기간에 이 수익을 달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부터 거래가 2조, 3조 터지는데 얘가 막 10%씩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올라갔다가도 거래가 더 이상 안 터지면 꼬리를 달고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정리하셨다가 그 다음에 보시란 얘기예요. 얘는요. 지금 단일가 매매인가요? 단일가 매매구나 얘는. 단기과일 지정됐고. 이 변동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얘도. 금양은요. 마찬가지지. 응? 그 배터리 정신 나가네 맨날 나와서 뭐 세계 세 번째로 개발했다고 공시 나온 거 있어? 세계 세 번째로 그 개발해서 뭐 원통형 배터리는 어딨어? 그 원통형 배터리 눈으로 본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공시 내용 하나도 없죠. 주가는 올라오는데. 주가의 변동을 줄 만큼의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배터리 정신 나가네가 나와가지고 얘가요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했고요. 그러고 나서 상한가 2번을 말아 올려. 시가총액 3천억짜리를. 그러고 나서 전환사채 5천원 미만의 800만 주를 행사해. 그러고 나서 그걸 다 팔아먹어. 그러고 나서 뭐 리튬 얘기하더니 광산 얘기하더니 그러고 나서는 또 이번에도 뭐 무슨 기술을 개발했는데 세계 세 번째인데 우리나라 세 번째인가? 수주 10원이라도 받아온 거 있어요? 없죠? 어떻게 할 거야? 얘는 그래도 거래대금이 1조 4천억이네. 응? 그럼 미련을 가져볼 수는 있어요. 1조 4천억이니까 거래대금이. 그 이상 터져주고 돌리면 되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네 얘는. 근데 포스코홀딩스를 기준을 잡아서 본다면은 감당 안 되죠. 그리고 얘도 뭐 여기서 꼬리가 달려 내려오면은 주봉 단위에서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되는데 병곡일이 되는 거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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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봅시다. 이제 거래가 터지는지만 보면 돼요. 거래가 터지는지만. 그렇게 해서 종목군들 2차 전지 싹 끄집어낸 다음에 오늘 거래를 넘길 수 있느냐라는 기준만 보시면 돼요. 1조입니다. 이노베이션도 거래대금 1조라는 거는 최근 들어서 터진 적이 없어요. 지난해 1월 요때 이후에.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돼 있죠? 오늘 거래대금이 8천억.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그나마도 앞에 있는 그 종목군들보다 오버슈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나마도 뭐 그나마도 얘도 뭐 2조가 터질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나노신소재예요. 나노신소재가 오늘 거래대금이 터진 게 얘도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네. 그죠? 얘도 뭐 거래대금만 터지면 돌릴 수는 있는데 얘도 뭐 이렇게 되면 얘도 뭐 변동은 나올 수는 있겠네. 근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지금 이 바닥에서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명히 아까도 제가 늦게 봤으니까 다행이지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학 매수할 수 있나요 하면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아니 가장 센 놈 사세요. 이왕이면 살 거면 가장 센 놈을 사십시오. 가장 센 놈, 더 센 놈, 아주 센 놈, 최고 센 놈. 그러니까 얘는 안 드렸겠지. 그런데도 사고 싶으시면 코스모 화학이든 신소재든 사고 싶으시면은 밀력 꺾여져 내려가면 무조건 손절하시고 또 혹은 차익 실현 하신다 생각하고 대처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겠지. 마찬가지. 자, 최종 정리해드립니다. 아빠 방송 중에 4시에 전화할게요. 방송 중이에요. 4시에 전화할게요. 5시에?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딸내미 전화는 안 받으면 큰일 나. 아들내미 전화는 안 받아도 돼. 내가 이겨 아들은. 딸은 못 이겨. 중3짜리 이것 좀 피곤해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번에 마지막 오버슈팅은 누구부터 나온 거예요? 홀딩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4조 6천억 터지면서 23%. 시가총액 8위에서 한 방에 4위로. 그래가지고 얘가 가니까 나머지 쫓아갔고 하루 쉬었던 에코프로 BM도 어제 오늘 날라왔고. 근데 그들의 거래대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러면 못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약세를 땄던 친구들이 순환성으로 돌려서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럴까요? 순환적으로 돌까요? 이 분위기에서 홀딩스가 오늘 같은 변동이 아니었다면, 다른 종목이 오늘 같은 변동이 아니었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주춤거리고 고점에서 못 움직이는 흐름이었다면 얘네들이 순환성으로 돌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점 인식이 잡혀버리면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빠진 이후에 돌리지도 못했던 애들이 이제는 내가 바통 받아갈게요 할 수 있을까요? 최종 결론 못 삽니다. 당분간은. 당분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손이 근질거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깨져 내려오고 50만 원 내려오면 막 사고 싶은 욕구가 조금만 반등 나와도 막 그냥 이 속에서부터 쫙 뻗어 나올 거예요. 그러다 진짜 하루에 막 7%씩 반등 나오면은 이것도 놓쳤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명확하게 기준 잡으십시오. 거래대금이 터지고 반등이냐. 그거만 설정하십시오. 2차 전지는 당분간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이게 고점이 96,700원이잖아요. 그럼 10%더 올라와야 돼요. 뭐 내일 10% 올라갈 수도 있어. 시간에서도 강세를 띌 수도 있어. 거래대금. 아시겠죠? 2조를 넘길 수 있는 거래대금. 하루에 최소 그러면 2천만 주 이상의 거래대금. 됐죠? 더 이상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영상 올려드립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 지금까지 뭐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런 수익 좀 내고 싶어요. 이런 수익 좀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우리가 종목별로 조금 많이 일찍 차익 실현이죠. 뭐 솔직히 포스코 퓨처엠 뭐 53만 원에 차익 실현 매도 사인 내고 뭐 모자랐다고 지금 56만 원인데 그래도 올라와 있는데, 그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6만 6천 원 상한가 풀릴 때 차익 실현 내놓고 더 올라갔는데 모자랐다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야. 2만 6천 원대 차익 실현하고 못 따라붙었는데 뭐 모자랐다고. 응? 어제 에코프로비엠 42만 원에 포착됐으니까 뭐 편입 가능합니다. 문자도 안 보내놓고 뭘 잘랐다고. 결론은 머리 꼭대기에서 차익 실현하신다는 생각보다는 까치밥도 좀 주신다는 생각만 있으면 진짜 시장이 쉬워집니다. 마지막까지 욕심 부려서 다시 한 번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 다시 한 번만 만들어주면 나 거기서 꼭 빠져 나올게요. 에이, 욕심쟁이다. 나 위에서 샀단 말이에요. 손절하세요 그러면. 펀더멘탈이 안 되잖아. 하나 더 볼까? 하나 더 보고 이거 홈페이지 보고 하나 더 봅시다. 어차피 그 마감 방송까지 겸한다고 치면 더 길게 해버릴래 그냥. 뭐 그냥 어차피 40분 다 안 들을 거. 자, 오세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지금 빨리 신청하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2차 전지 오늘도 날라가고 만약에 내일도 날라갔으면은 그 방안에서 이탈자가 몇 분은 나오셨을 것 같아. 1, 2% 정도는. 왜? 속상하잖아. 허탈합니다. 그쵸. 2차 전지 수익 아예 못 낸 사람도 있어요. 응? 계좌 수익이 우리처럼 18%가 아니라 이 18%라는 기준이 뭐예요? 5월 말 종가 대비란 말이에요. 5월 말 종가 대비해서 시장의 지수는 오늘 원고 PPT 올려놨나요? PPT 오케이. 오늘 걸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계좌 수익이 18% 났는데 이것도 겸손 떤다고 18%인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이 18%, 17%, 18%가 이게 겸손 떨고 있는 18%지.
이수페타 시스템은 전량차익 실현 몇 번 합니까? 6월 16일 전량차익 실현 재편임, 6월 28일 전량차익 실현 재편임, 6월 30일 전량차익 실현 재편임, 7월 3일 전량차익 실현 재편임, 7월 4일 전량차익 실현, 7월 6일 재편임, 그리고 나서 전량차익 실현 38,000원. 그러고 나서 더 올라가니까 짜증도 났지만 그 수익 범위가 그냥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을 안 했어도 어제 종가 기준에 17,300원, 173%예요. 그거 최대 비중 10%까지 채운다고 그랬죠. 10%안 채우고 5%만 가져갔어도 계좌 수익이 저 정도야. 그럼 겸손동 계좌 수익이 저거란 말이야. 응? 근데 에코프로 15배 올랐는데 나는 내 계좌는 18% 수익이니까 허탈감을 느껴? 안 돼요.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시면 안 돼.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해. 정상적인 판단. 응? 그리고 꼭 보셔야 될 기준을 설정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아까도 똑같은 설명했지만 시가총액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리고 요거 날짜 기준도 제대로 잡으세요. 어? 7월 25일 왔다가 26일 왔다가. 그럼 여기가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26, 25, 24, 19, 19, 19, 18, 18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좀 이거 순서 좀 어떻게 날짜 순서 좀 잡아보세요. 맨 왼쪽이 일반 우리의 기준에서 그 가장 최근 날짜 아니에요? 고민을 해봐. 고민을. 그리고 이걸 봅시다. 지금 이날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전날만 해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이 얼마? 65조였어요. 65조일 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시가총액이 3위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3위면 얼마? 85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저 두 종목을 하나로 놓고 봤을 때. 농담하는 게 아니라 85조까지 이 두 종목 합산해갖고 65조인데 85조까지 그러면 20조가 더 올라와야 되네. 65조일 때. 그럼 30%가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야. 농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30%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야. 어? 검색해서 매수 신호만 떠줘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요. 농담이 아니라. 왜? 아이고 뭐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가 시가총액 그 당시 2위였던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넘기기도 했었고 영업이익 1조 몇천억 나온다는 추정치 속에서 그 당시에 영업이익 14조 15조 나오는 하이닉스를 넘겨버렸단 말이야. 제껴버렸지. 마찬가지야. 네이버 카카오 영업이익 뭐 거의 뭐 제한적인 수준이잖아요. 응? 지금 현재 네이버 영업이익이 올해 기준치가 얼마나 될까요? 봅시다 한번. 자, 영업이 1조 5천억이네. 얘가 시가총액 3위 올랐다고 3위. 결국은 그 후폭증이 어떻게 되고 고점 대비 50%, 60%, 70% 밀리죠. 카카오는요. 1조 나와요. 시가총액 장중 기준에 2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왜 2차 전지만 못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 65조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 2위까지 못 가겠냐. 수급만 된다면 계속 간다. 다만 수급이 꺾여주는 순간은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사라라는 친구들도 미워하는 거고 무조건 사면 큰일 납니다 하는 친구들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한 주도 못 사고 수익도 못 낸 것들이 결국은 봤죠? 무섭게 빠지죠? 무섭게 빠져도 우리보다 고점이야 아직도. 포스코 퓨처는 우리는 53만 원에 팔았어. 종가가 아니라 지금 동시효과 기준 마지막 그 동시효과 직전 가격이 56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얘기는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아예 한 주도 못 사고 수익도 못 내놓고 뭘 보셨죠? 위험합니다. 뭘 위험하긴. 저점에서 잘 샀으면 됐지. 결론적으로 오늘 장중 기준에 150만 원까지 에코프로가 올라왔으면은 지금 120만 원대로 밀려 있지만 에코프로 기준이 얼마예요? 2,600만 주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150 곱해주면은 계산기 따져봐야 돼. 150만 주 훌쩍 넘겼거든요. 150만 원을. 근데 뭐 그렇다고 치고 2,600만 주 훌쩍 넘는데 39조, 40조 가까이 되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은 얼마 올라왔죠? 58만 원까지 내가 봤는데 눈으로.
58만 원 곱하기 9,700만 주란 말이야. 주식수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56조야. 그럼 얼마야? 96조 왔네. 불과 20일 날 똑같은 설명을 해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65조짜리가 85조도 넘길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30% 올라올 수 있습니다 했는데 30%가 아니라 65조짜리가 95조, 100조 가까이 왔으니 95조 넘겼다고 치면 30조가 올라왔으니 50%가 올라왔네. 농담이 아니라 50% 올라왔잖아요 지금. 20일 이후에. 대신에 그 예측 범위까지 해줬으니까 꺾여서 내려올 땐 무조건 차익 실현하십시오. 포스코홀딩스 월요일날 23% 찍고 장중에 10% 마이너스 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10%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신 나간 친구들 뭐라 그래요? 와 포스코홀딩스 대박 났죠 이러잖아. 그 다음날 또 올라오면 초대박 났죠. 더 올라가면 안 파는 걸로 하고 내려오면 다 팔았죠라고 뻥을 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10%가 아니라 3에서 5% 등락 범위 잡아서 그 정도 밀리면 놓치더라도 더 올라가더라도 정리. 그리고 나서 아까우면은 오늘 같은 날도 편입하면 되잖아요. 왜 편입 못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비에 50만 원을 왜 편입 못해요? 해서 58만 원 찍고 확 밀리면 그때 확 빠져나와야 돼. 근데 문자를 못 보내는 게 순식간에 밀리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 보면 미련이 남잖아요. 이해되세요? 요 기준을 그래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명확하게 봐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자 보세요. 아까 거래대금 전체 시장을 보여드리니까 이해가 돼요? 하루에 전체 시장이 5조 분이 안 터지는 날이 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7조가 터졌으면 야 저 거래대금 지금 8조나 8조 7조 9천억 터졌어. 마감 동시효과까지 하면 8조야. 그리고 시간에까지 하면은 삼성전자를 넘길 수 있어. 삼성전자 8조 2천억이 고점이거든. 그 거래대금이 삼성전자도 21년 1월 11일 이후에 지금 얼마? 2년 6개월 동안에 그 거래대금을 넘기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 그 거래대금을 넘기지를 못하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시가총액의 7분의 1인데 8조의 거래대금을 넘길 수 있냐고. 내가 볼 때는 없어. 두 번째, 시가총액의 규모를 봐야지 주가만 보지 말고. 에코프로 20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 정신 나가. 200만 원 넘기면 50조가 넘는다고. 우리나라에 50조 넘는 종목이 지금은 이건 장중이고 얘네가 50조가 안 돼요. 얘도 50조가 안 돼 지금. 7천만 주야. 77에서 49, 7, 24, 50조 되겠네. 50조. 어찌됐든 결론은 에코프로가 50조를 200만 원을 넘기면 52조가 됩니다. 53조가 돼요. 53조. 53조짜리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도 6천억짜리 53조? 순이익 6천억짜리 53조?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에? 천하에 현대차가 11조인데도 지금 41조에서 저평가입니다. 못 갑니다 해가지고 이걸 꽉 잡고 있는데 이게 황금 대바닥주야? 아니지. 걔네들이 얘기하는 황금 대바닥주는 이런 거. 네이버 같은 애들. 프리미엄 다 깨져서 저 바닥에서 헤어나지도 못하는 애들을 이런 걸 사갖고 갖고 오라고 하고, 우리는요 이런 거지. 신고가 내고 눌려있는 애들. 신고가 내고 눌려있는 애들. 에코프로 그냥 150만 원 올라오니까 200만 원 금방 가겠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거래가 터지면 가겠네. 야 에코프로 200만 원 가면 53조인데 야 그렇게 되면 6,660억 순이익짜리가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 생각을 하셔야죠. 에코프로 BM이 4천억의 거래대 순이익인데 야 이게 50조? 뭐 하자는 수작인데 이게. 그 계산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게 어려우니까 윤정두가 잡아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오셔서 강연의 신청 인원 5분 남았는데 우리 정회원님들이 무조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종목만 10대 종목씩 나와버리는 거. 감당 되겠어요? 종목 검색기에 15시 거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13시 거 아까 막 10대 종목 나와버리잖아. 그리고 오늘 이 종목군들 쭉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등락률 기준은 맞나 저게? 저 시간이?
얘네들 막 그 저 고점 대비해서 탈퇴 신호 뭐 장난이 아닐 건데 오늘 2차 전지 종목은. 그러니까 검색기가 있어야 뭐 예를 들면 코스모학이다. 저 탈퇴될 때 빨리빨리 도망쳐 나올 거 아니에요. 검색기가 있어야. 어? 또 뭐 있어요? 이수페타시스 이런 애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응? 얘는 좀 낫지. 이제 2차 전지 뭐 우리도 지금 동네 창피하게 LG화학 뭐 강보합으로 끝내놓긴 했습니다만, 응? 강보합으로 끝내놓긴 했습니다만 70여 8천 원. 우리는 쟤는 불편함 없이 가져간다 그랬어요. 불편한 거 없이. 뭐 오버슈팅이 나온 게 있어요. 뭐 동반적인 조정을 받는 거지. 쭉 넘겨봅시다. SK 이노베이션. 얘네는 그나마 더 덜 오른 거기 때문에, 응? 다 하여간에 탈퇴 신호 나오면 어떻게 해요? 탈퇴 신호 나오면 다 착 신호 하면 되는 거야. 응? 그렇지 않아요? 응? LNF도 어우 30만 2천 원까지 됐다. 그러니까 탈퇴 신호가 나온 가격이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탈퇴 신호가 나온 가격. 야 이거 그 저기 해야 되겠는데? 지금 불기둥 AR이 돼 있죠. 탈퇴 신호 나온 가격을 뭐 여기서도 캡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23%에 분명히 탈퇴 신호 나왔어. 종가 얼마야? 14%잖아. 포스코 엠텍 22%일 때 탈퇴 신호가 나왔다는 표시란 말이에요. 어? 지금 얼마예요? 포스코 엠텍 종가가 8%잖아. 훨씬 위에서 탈퇴 신호가 나와서 다 차익 실현할 수 있었던 거니. 22%에 나오고 얘 1%죠 지금 DX. 금량은요 21.94에 탈퇴 신호 나오고 지금 종가가 0.86%. 에코프로 BM은요 19.70에서 탈퇴 신호 나옵니다. 19.70에서. 그러나서 지금 종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15%. 어이 대박이네. 현재가 기준에 55만 3천 원에 탈퇴 신호 나오고 지금 45만 5천 원이라 그 얘기예요. 검색기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농담이 아니라. 어? LS 14만 3천 원에 탈퇴 신호 나오고 LS 지금 현재 얼마예요? LS가 저 밑에 있어서 안 보이네. 얼마예요? 11만 원. LS 일렉트로닉스 13만 500원에 탈퇴 신호 나오고 지금 얼마예요? 9만 원대. 8만 원대인가요? 9만 원대인가요? 나라면 이거 갖고 싶겠다. LNF 얼마? 30만 2천 원에 탈퇴 신호 나오고 현재가 얼마요? 26만 3천 원. 이거 안 갖고 싶으세요? 검색기 받아가셔야 되고 15시 수식 받아가셔야 됩니다. 15시 수식. 이 검색기에 대해서 활용 방법을 배워 가셔야죠. 응? 그렇게 해서 검색기 기준에 오늘 같은 날을 위한 것이 이겁니다. 요렇게 표 하나 작업을 잡아주세요. 이게 3월 23일 거고 오늘 날짜로 똑같이 탈퇴 신호 나온 거 1300이든 1000이든 딱 저렇게 넣어서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 섞여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워버리고 가장 중요한 종목군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홀딩스 그렇게 해서 요거 하나 잡아주세요. 종목이 너무 많아? 두 칸 잡아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매도 신호가 명확히 나오니까. 난 볼일 보고 있어서 자동 매도가 딱 되니까. 수익 보전이 확실히 형성이 되니까. 이게 네 가지 전략. 이걸 강연에서 배우는 거예요. 응? 종목도 보세요. 에코프로 오늘 15만 원 넘겼죠. 100% 수익이네 뭐. 에코프로 BM 오늘 58만 원 갔죠. 100% 수익이네. 맨 밑에 하나 있잖아. 신성이 엔지 상한 가는 거 부럽지 않다니까. 1조 미만은 의미를 안 둬요. 7월 5일 날 금양 얼마야 저거? 62,800원? 오늘 15만 원, 16만 원 넘겼나? 오늘 장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4만 5천 원? 오늘 장중에 9만 7천 원. 또 성우하이텍이 11,500원 표시되고 상한가 가고 지금 오늘 종가 12,850원인데 과도하죠. 좀 이따 해석을 해드릴 거고. 또 포스코 피처엠 39만 2천 원 오늘 얼마였어요? 근데 정확히 못 봤어. 오늘 얼마? 68만 원이에요? 69만 4천 원? 어후.
어휴, 저기 고점에서 잡아드렸어야 최고인데 만약에 저거 좀 해가네. 뭐 더 이상 코멘트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는요. 응? 포스코 DX 17,420원 4만 원 넘겼죠. 4만 원만 넘겼나 오늘? 더 넘긴 것 같은데 얼마야 오늘 고점이? 4만 5천. 와우. 어후. 자, 허탈한 거예요. 솔직히 고점 대비 지금 밀려서 그런 거지. 허탈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최소 30에서 50% 100%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엠은요 18만 원에서부터 따지면 거의 200% 이상의 수익을 낸 거죠. 그잖아. 딱 200% 됐네. 18만 원 기준 따지면 딱 200%. 20만 원 기준 잡아도 150% 이상. 전량차 액시는 제 편이 빼고라도. 그럼 됐지. 거기서 20% 30%덜 수익 내더라도. 또 포스코 홀딩스 41만 4,500원. 또 중요한 것만 박스만 쳐드린 거예요. 한미반도체 상한가 이후에 추가 폭등 5만 1,500원 고점. 전량차 액시련을 공식적으로 한 번 했지만은 재편입 전량차 액시련 또 재편입 전량차 액시련 오늘 공식적으로 매도 이후에 추가 조정이 좀 깊었네요. 이 가격대들 다 불어올 거고 18일 날. 그 다음에 19일 에코프로 HN 74,600원 얼마까지 갔나요? 10만원대 훌쩍 넘긴 것 같은데 일조 이상짜리 상한가니까 오케이. 그리고 코스코 DX 29,000원 얘도 뺄까요? 너무 많으니까 지금 너무 많으니까 뺄까 하나씩 그래요. 그리고 얘는 얼마예요? 그 뭐야 21일날 포스코 홀딩스 51만원 오늘 얼마까지 왔죠? 홀딩스 76만 4천원. 어휴. 일주일도 안 돼서 50%. 변동이 왜 이렇게 크죠? 이렇게 급격히 올라왔으니까 크죠. 인터내셔널 5만 5천원 상한가. 그리고 화요일날 한 템포 쉬고 수요일날 또 상한가. 참나. 야. 어제 1시 방송에 하여간에 에코프로 BM 떴는데 그 가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4% 정도 움직임이었으니까 42만 원대가 맞네요. 42만 원대 뜨고 오늘 기준에 58만 원. 그럼 16만 원 올랐어요. 거의 뭐 하루에 40% 수익을 낸 거예요. 하루에. 어제 포자하고 오늘 하루 만에. 검색기 받아가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강연에는 강연회가 아닙니다. 강사 4, 5명이서 30명만 딱 오시게끔 기준을 잡았고 전부 유료 회원님이세요. 초대박 선생님도 거의 뭐 유료 회원이시죠. 전부 VVIP 회원님들. 20분이 VVIP 회원님들. 전화하세요. 그렇게 해서 받아가세요. 종목 검색기를 이렇게. 요거는 온라인에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뭐 동영상 기준도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방송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제대로 된 교육 최소 4시간 이상 받아야겠죠. 오늘 거래대금 뭐 이런 거 종목 그건 온라인에서 병행해 드릴 거고 MTS 그리고 HTS 꼭 받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강연에 오시는 분들만 드린단 말이에요. HTS는 오시는 분들만. 나머지 이제 종목 기준 보겠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일단은 전체를 다 볼까요? 오늘 즈음에서 한번 작년 7월 이후에 그러니까 6월 말 종가 이후에 하반기 포트폴리오 수익률 250%입니다. 매수 매도 한 번도 안 했다고 치고 250%. 에코프로 덕분 아니냐? 그렇죠. 2차 전지 하나 잘못 나는 거 지금까지 그 비중을 최대 50%에서 19% 수준으로 줄였다 늘렸다 해가면서의 수익. 근데 그 매수 매도의 수익이 아니라 그냥 냅뒀어도 250%의 수익입니다. 가상계좌 1억 계좌를 감안을 했을 때 4분기 이후에는요. 작년 4분기 이후에 글로벌 시장이 9월 말 10월 초 저점 찍고의 흐름 그게 110%. 또 올해 들어서의 흐름 31% 아니지.
1월 26일부터 포스코 퓨처엠이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2월 1일부터 에코프로 그룹주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2차전지 비중을 19%로 줄여놓은 계좌의 기준에서도 30%. 2차전지 다시 늘렸다고 쳤을 때 100% 넘는 계좌 수익입니다. 그리고 2월달 이후의 기준은 100%가 넘죠. 왜? 에코프로를 여기 넣어놨으니까. 또 6월달 이후의 기준에서 14%. 아까 18%까지 올라왔잖아요. 이수베타시스 무너지고 뭐 포스코 퓨처 무너지다 보니 이렇게. 시장은요. 시장은 지금 5월 말 종가 대비 2%가 안 나와요. 1%대야. 근데 시장 대비 10배. 7월은요. 2% 수익까지 돌려놨다가 마찬가지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벅차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2차 전지가 아니라 우린 2차 전지면 어제 그제 좀 일찍 차익 실현을 했고 좀 아쉽더라도 냅뒀으면 더 수익을 냈을 텐데 아쉽더라도.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이닉스 기준에서의 흐름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차트 보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힘내세요. 그리고 오늘 그 스트리밍 방송은 12시,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녹화 방송 있죠. 장중 12시에 녹화 끝내서 올려드린 거 그거 하고 어제 야간 거 어제 야간 거 그리고 오늘 방송 받으면은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자, 누적 수급 보시고요. 우리나라의 전체 업종에서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공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쪽은 누구다? IT 그리고 자동차뿐이 없다. 개별 기준에 몇몇 종목이 있긴 해도 2차 전지는요. 수급 안 좋죠.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신고가 내고 52주 신고가 내고 5% 밀린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하이닉스 52주 신고가 내고 무지하게 밀린 것 같지만 6% 밀린 거예요. LG전자가 좀 많이 밀렸어요. 사실은 LG전자가 12%나. 근데 얘는 이제 10월 저점 찍고 60% 이상 올라오고 나서의 조정이에요. 과하죠. 과하다고 인식이 되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너무 많이 밀렸어요. 또 이번 대비해서도 또 16만 원 넘겨서 거래가 실려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놨는데 이거 완전히 또 배신감 느끼는데 수급은 어때요? 기술적 분석의 기준은 뭐라 했어요? 수급을 보기 위한 거라 그랬죠? 수급은 뭐 상상을 초월한다. 과매도 권역으로. 현대차 마찬가지. 신고가 내고 6%예요. 무지하게 밀린 것 같은데 신고가 내고 6%입니다. 마찬가지. 기아. 그리고 LG화학. 얘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오버슈팅 나온 자리에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 터트리고 양봉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은 뭐 차분하게 보자는 거고 퓨처엠은 제로 베이스를 형성해 놨는데 이걸 주간 단위에 꼬리 감싸 안지 못하면 지금처럼의 변동률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폭락이 나오진 않더라도 지금처럼의 변동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망으로 대처할 거예요. 당분간.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볼 거고 거래대금이 최소 하루에 1조가 터지지 않는 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3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저 69만 4천 원을 넘긴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3조가 안 터지는데 저고점을 넘긴다? 불가능하죠. 20%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 위해서 얘를 무리수를 둔다? 아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자, 현대 로템도 여전히 수급이 꼬여져 버렸어요. 1% 가까운 물량이 나왔는데 1%의 물량이 나왔다고 해서 이 정도의 조정을 준다? 이것도 너무 과도한 거죠.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설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의 기준에서는 과매도 권역으로 인식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지수 자체도 일단은 어쨌든 2,600이 이탈된 상황이라서 과도하게 연동돼 있다 이렇게.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 지금 얘는 진짜 확 그냥 내일하고 모레 꼬리 날리고 돌리면 되는데 얘도 정점 아니라니까. 기술적 분석을 왜 이렇게 바보처럼 못하면 안 되죠. 2차 전지의 정점의 인식의 기준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펀더멘탈도 없어. 그냥 성장성이 이래. 성장성이 좋다일 뿐이지 검증은 아직 안 됐어요. 과도하다야. 외국에서는 매도 의견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매수 의견을 준다 할지라도 기관 투자자들이. 두 번째 기준은요. 두 번째 기준은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안 되는 상태에서라도 성장성이 인정이 된다면 여태까지 보신 현대차 그룹, IT 이런 쪽의 수급처럼 어마어마한 상승을 초월하는 수급이라 들어와야 돼. 근데 2차 전지는 수급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누적적인 범위가. 그러니까 펀더멘털도 안 돼, 기술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짧게 끊는 거고, 이런 애들은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주가는 저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오버슈팅 나온 적도 없어. 어제가 오버슈팅 나온 자리고 거래가 터졌는데 주간 단위에서도 거래가 뭐 터져 있는 거고, 오늘 갭불 1% 물량 때문에 10% 조정을 받아?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죠. 버겁지만은 유지하면서 대처합니다. 동질세미캠도 일단은 최악의 경우는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그나마 오늘 일부 매수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성우하이텍도 오늘까지도 수급이 꼬였는데 이틀 합쳐서 110만 주야. 그럼 지금 남아있는 물량 얼마? 750만 주야. 그럼 9%야. 9%의 매수 평균 단가가 13,000원대 초반이에요. 그럼 지금 프리미엄이 없고 할인이네. 그런 경우가 있었죠. 현대로템, HD, 현대인프라코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니라 할인이 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신고가를 냅니다. 왜? 실적을 바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뭐 수급이 급격히 꼬인다면 모를까? 그럼 결론적으로 성우혜택도 과매도 권역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시장 지수의 연동폭의 기준에. 한미반도체는 당분간은 관망. 당분간은. 그래 아직도 갖고 계시면 거래 없이 5만 원 수준으로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 주성 엔지니어링도 수급이 지금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들어오는데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거래 터지면 봅시다. 이스베타시스 말씀드렸죠. 12%의 매집이 돼 있어서 따라 붙었고 이슈가 있어서 움직였고 거래대금이 충분해서 긍정적이었는데 앞전의 고점들을 넘기면서 거래대금도 수반되고 좋아. 근데 수급이 꼬여. 양봉일 땐 안 팔죠. 오늘 장중에 양봉일 땐 왜 팔아요? 안 팔죠. 근데 꼬리가 달리면 무조건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음봉이면 무조건 털어야죠. 그리고 HPSP도 수급이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여기도 제한적이에요. 2천억 이상 막 3천억씩 터져줘야 되는데 그것만 해소되면은 매수 강도를 높일 거고. 자, 포스코홀딩스 병곡의 부담 요인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수급 논리에서 수급이 꼬여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수급이 좋아요? 아니지. 딱 봐도 그냥 부담되죠. 근데 꼬리가 달려 있어. 부담돼도 양봉이면 상관없어요. 꼬리가 달려 있어. 수급이 긍정적이야? 근데 꼬리가 달려 있어.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그런 꼬리를 감싸 안아줘야 들여다볼 수 있어. 안 그러면 관망. 엠텍은요. 얘도 상대적으로 들어올랐다는 걸 뿐이지. 응? 앞전 고점 넘기고의 흐름에서 수급 특징적이에요 이게? 그러지 않잖아요. 정점 인식이 없습니다. 에코프로 BM 엄청나게 들어온 수급에 공매대체 상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 병곡 1회 기준에 에코프로 마찬가지. 병곡 1회 기준에. 그리고 금양도. 펀더멘탈적인 부분 전혀 검증이 안 되고 그렇다고 수급이 뛰어나요. 수급도 전혀 검증 안 되고 그 배터리 이상한 애들 나와가지고 헛소리하는 거에 대한 누군가가 쳐주겠죠. 개인들이 흥분해서만이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뭐 CFD 상품을 통해서 들어오든 아니면 장난치는 자금을 가지고 치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주가인데 뭐 양봉이면 우리도 따라 붙죠. 꼬리 달려 있어요. 얘네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상태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급격한 조정의 제한적인 범위를 둔다 할지라도 대장격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얘네들을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수급이 뭐 꼬여 있죠. 사실상 2차 전지 전체가. 여기까지. 네? 전체 결론은 뭡니까? 글로벌 시장 무지하게 좋다. 국내 증시 2600 이하 이거는 거저 먹는 거다. 근데 기술적으로나 펀더멘털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거는 IT와 자동차뿐이 없다. 많이 빠졌는데 무슨 소리야. 52주 고가 찍고 6%에서 최대폭 12%인데 그건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포스코 퓨처엠 제로베이스, LG화학만 오렌지 쥐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을 바탕으로 수급 들어와 있는 현대로템, HD현대인프라코, 성우 하이텍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한다. 끝. 그리고 2차 전지 변동성 매매는 결론 당분간 굉장히 조심할 거다. 왜?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거래대금이 없다고. 거래대금이 없다고. 거래대금이 없다라는 거는 7조, 8조를 넘긴 거래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7조 9,800억인데 시간에까지 한 8조를 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8조가 나오겠어? 8조가 나올까요? 오늘 기준에 7월 26일자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응? 정확하게 탈퇴 진입 시간이 여기서 나오고 그 가격이 25, 25, 25, 24, 22, 22, 21 얼마나 행복해. 이거를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재가로 어떻게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니면 표를 하나 만들어서 이 종목군들의 현재가 아니면 얘를 조금 줄여가지고 요 끝에다가 맨 끝에다가 현재가만 딱 현재 등락률만 딱 갖다 올려놔줘도 되고 현재가하고 등락률만 올려놔줘도 되고 요걸 조금 왼쪽으로 당기고 뒤에다가 결론 뭐 좀 손이 가겠지만 디자인하신 분 계시니까 그럼 초대박이지 뭐. 3월 23일 것도 그렇게 좀 초대박이고. 진입후 수익률은 빼버려도 되니까 이거는. 그잖아요. 응? 이런 종목 검색기가 세상에 어딨어 세상에. 고점에서 이렇게 최고점에 잡아주는. 포트폴리오 보고 오신 분들은 보내십시오. 포트폴리오 보내시고 마인드 컨트롤 행에 끝까지 잘하세요.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또 혼자서 어린 양 돼가지고 에이 나 혼자 할 수 있어. 야 이거 냅뒀더니 나가던데 이거 하지 마시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기준점도 없이 여기서 낙폭과대내 해가지고 잘못 들어가서 어? 감당 안 되는 또 한 방에 퇴출되는 그런 설정하지 마시고 윤정두가 필요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세요. 875개 종목이 빠졌습니다. 오늘 요거 표 작업 아까 장중에 갖고 나간 거 마감 기준에서 다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밑에 전화번호 있습니다.